힘들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라리 루시아를 꼬셔보라고 뭐 여기 이방 와서 아빠 하라고? 하겠냐 걔가 여러분 같으면? 상식이 있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나야 농담으로 할 수 있지만 안녕하세요. 걔가 하겠냐고. 걔가 하겠냐고. 대도소관님이 빗불이야? 야 빗불이면 훌륭하지. 내 성적표에 빗불이밖에 없었는데 씨뿔과 빗불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미 시청자들이 많이 놀렸다고? 뭘 그런 거 갖고 놀려. 안녕하세요. 제가 안 가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군요. 많은 일이 있었군요. 야, 씨, 아까 되게 다시 얘기하지만,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씨뿔. 이거 뭡니까, 씨뿔? 제 성적표에 가장 많았던 비중을 차지한 게 씨뿔이었거든요? 루보 성패했어? 같은 회담은 여러분 안 닮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 성적표 가장 많았던 게 씨뿔인데 이거마저 씨뿔을 받아야 되냐 내가? 나 이거 좀 지워달라 그래 이거. 이거 나만 볼 수 있게 해주던가. 왜 많은 사람한테 이게 보여지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좀 이렇게 흰색 처리해주세요. 저거 있잖아. 저 뭐냐 사회적 지위와 체면 뭐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법 없냐? 프라이버시 보호법 이거 좀 지워봐. 씨뿔이 뭐야 씨뿔이. 학점 생각나잖아 자꾸. 방송도 재수강하라고? 야 훌륭한 생각입니다. 저는 C뿔을 재수강했는데 C- 된 적 있어. 그때 진짜 거대한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럼 나는 C뿔이냐 C-냐? 아주 거대한 의문점을 가졌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C뿔을 재수강했는데 C- 나왔거든? 그러니까 학교를 오랜만에 나가니까 거대한 의문증이 생기더라고. 그럼 나는 C뿔인가 C-인가? 답이 안 나와. 답이 솔직히 에라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 주겠지라고 그냥 잊어버렸거든? 뭐예요? 아직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 뭐 둘 중에 하나는 주겠지 이러고 말았어. 별 관심이 없었거든. 뭐 C뿔이나 C-나 뭐 그 학점이 그 학점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지. 결론이 기억이 안 나. 뭐야 이거. 화면이 꺼졌어. 결론이 기억이 안 나. 분명히 C뿔을 재수강해서 C-를 맞았거든? 학칙은 C-야? 여러분들 역시 학점에 관심이 없죠. 학점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나야 관심이 없었지만 관심을 좀 가지세요. 자, 하여튼 여러분 이건 이렇고. 야,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저 뭐야 친구 로또 2등 용지 손에 들고 도망간 놈 있더라. 봤어요 그거? 성적표 공개하라고? 야, 내가 왜 내 부끄러운 걸 공개해야 돼? 야, 친구 로또 용지 2등 손에 들고 도망간 놈 누구냐? 솔직히 나와라. 야, 그것도 친구가 그거 모를 때 손에 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아니 친구가 모를 때 이렇게 잽싸게 슬쩍 해서 도망간 것도 아니라, 그래도 웃길 텐데 커피숍에서 이렇게 흔들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내 까채 갖고 도망가네 했더라. 이게 뭐 게임 아니 지금? 적당히 해야지. 아니 커피숍에서 그 짓을 하면 그게 안 잡히겠어? 아니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5천만 원짜리라며. 그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야 그래도 야, 커피숍이면 당연히 CCTV도 있고 그 들고 뛰면은 이제 우리 동네 요즘에 CCTV가 얼마나 많은데, 몰래 훔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몰래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다 흔들다고 약 올린다고 그거 낚아채 하고 튀면, 아니 뭐 바보도 아니고. 아니 듣는 바보 들으면 열받겠지만 아니 좀 상식을 갖고 해야지. 우리 이 악물고 도망갔더만. 도발에 넘어갔다면 야 차라리 애를 때리든가 날 놀리지 말라고. 때린 다음에 이거 뭐야 로또 용지를 씹어 먹는 거지. 내가 그랬으면 남자라고 인정이라도 한다. 확 뺏은 다음에 네가 날 놀렸냐 이 새끼야 다시 말해봐 이런 다음에 걔가 놀리는 걸 포기 안 하면 먹고 씹는 거지. 그러면 걔가 그럴 거 아니야. 내 배를 째겠어? 걔가 야 안돼 친구야 살려줘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을 네가 지금 잘못했어요 100번 10번 외치고 엎드려 넙죽 절을 10번 하면 내가 손에 넣고 토하는 걸 고려해 보겠다. 내가 오바이트 고려해. 손가락 넣을까 말까 안 넣는다. 소화되네. 야 소화되는 거 같아. 형님 죄송해요 하면서 막 바리가리 붙고 그럴 거 아니야. 걔가 뭐 경찰서 가자 그래서 가다 소화될 건데? 경찰서 가면은 소화돼서 저기
이 뒤로 나올 거 아니야. 까만색이 돼서. 네가 까만색이 되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 네가 5천만 원에 됐다는 증거 있어? 어? 뭐 증거 있냐고. 증거 없잖아. 그러니까 너의 5천만 원 영원히 날라간 거거든. 지금 네가 나한테 머리 받고 사죄를 하든가 아니면은 사죄 안 하면 그냥 소화해버리고 야 배부른데 좋은데 아니 커피 한 잔 주세요. 그 카페잖아. 커피 좀 주세요. 소화 잘 되게. 이거 커피 확 마셔버린다. 마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뜨거운 걸로 확 마셔버린다. 아니면 한번 해줄까 말까. 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뭐 그래 유튜브가 씨뿌린 이유를 알겠다고? 무슨 소리야. 뭐 씨뿌의 품격이라니. 야 그렇다고. 야 민사가도 내가 먹은 게 5천만 원이라는 증거 있어? 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뭐 5만 원 같던데 5만 원? 내가 보기엔 완전 5만 원이야. 5천 원 같던데 5천 원? 5천 원짜리라 그래서 먹었는데 왜 이제 와서 5천만 원이라 그러냐? 저한테 분명히 5천 원 이랬다. 나 5천 원이라고 들었던 거지. 귀가 좀 안 좋아서 5천 원 아니었냐? 그래서 5천 원짜리인 줄 알고 먹었는데 주머니에서 만 원을 딱 꺼낸 다음에 주면서 이러는 거지. 거슬러 줘. 5천 원을 거슬러 달라고 5천 원 거슬러 줘. 5천 원이라며. 5천만 원이라 그러면 뭐 그때 가서 경찰서 가서 이제 막 따지는 거지. 못 들었다고. 못 들었어. CCTV에 소리가 녹화되는지 한번 보라고. 못 들었어. 그럼 뭐 커피숍에서 볼 때라는 건데.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럼 다 못 들었을 거 아니야. 다 못 들었겠지. 들었겠냐? 들으셨어요? 아무도 못 들으셨네. 다 못 들었댄다야. 그러는 거지. 먹어도 걸리긴 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들고 도망갈 바에야. 어차피 못 갖는 거. 그놈이 그렇게 꼴 보기 싫었으면 들고 도망가면 안 되고 들고 먹었어야지. 이렇게 로또 용지 먹기도 쉬울 텐데. 먹기도 쉬울 텐데 먹고 나서 이제 친구의 반응을 봐야지. 잘못했다고 빌면은 이렇게 오바이트 한번 해주는 거고 아니면 커피 시켜 먹는 거지 뭐. 증거 있어? 왜 잠깐만 이렇게 내용이 좀 이상한 데로 가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야? 저 정도 마이크로 듣기냐? 이 마이크 되게 좋은 거예요. 제 건 아니고 준하재한테 저기 위에 있는 분 있죠? 저기 위에 있는 분한테 이거 뺏은 마이크인데 굉장히 좋은 마이크로 나름 뭐 마이크계 마이클 조단이라 그러던데? 마이크계 유명한 마이크라는 말을 들었어요. 마이크계 유명한 마이크. 저분 마이크야 저분. 이거 마이크계 뭐 유명한 마이크라고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써있지? 슈카님 오늘 KBS 붙었어요. KBS? 배웠어요. 코미디언입니까? I'm 코미디언인데? 참고로 제가 KBS 앞에서 근무 몇 년 했어요. KBS 여의도에 있는 거. KBS 별관 뭐 1박 2일 하는 거 있잖아. 맨날 출발할 때 걔네 차 KBS 앞에 대고 그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그 보이는 데서 근무했었어요. KBS 앞에서. 코미디언 된 거야? 예능? 예능은 더 훌륭한 사람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능은 더 훌륭한. 준 아저씨는 왜 비싼 거 사서 친구한테 줘? 야 샀지 이 사람아. 돈 주고 중고가로. 물론 후려쳤지만. 작가? 야 훌륭합니다. 나도 좀 써줘라 이거. 오늘 뭐 무슨 얘기하면 되지? 콘티 좀. 예능 PD야? 와 훌륭하다. 물론 가격은 후려쳤지만 PD 섭외 좀. 섭외 좀. 나 딴 거 필요 없고 나도 그 방청객으로 앉아서 지금 그 예쁜 걸그룹들 많이 나올 때 이렇게 섭외 좀. 야 무슨 신화 이런 거 할 때 부르지 마라. 신화 형들 나오고 뭐 빅뱅 나올 때는 절대 부르면 안 된다. 가서 때려줄 거야. 때려준다 진짜. 저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야 뭐 저 뭐야 요즘에 뜨는 그룹 뭐니? 아이오아이냐? 요즘 뜨는 그룹 뭐냐? 빅뱅 신화 형 할 때 저기 부르면 안 돼요. 가서 소리칠 거야. 야 앞으로 나와라. 야 이놈아 하고. 걸그룹 앞에서 썰 풀 수 있냐고. 야 썰 풀 수 있지. 걔네가 안 들어 그렇지. 야 썰이야 풀겠지. 일로 와봐. 얘들아 일로 와봐. 썰을 풀겠지. 근데 오겠냐? 오겠어? 너 같으면 오겠냐? 안 오니까 문제지. 안 오니까 오겠어. 신화 아저씨들이야 나이가 나랑 비스무리하지 않냐? 비스무리할 테니까 뭐 반말하면 맞을 테고. SES 누나들은 내가 대학교 팩체기 할 때 나왔는데. 하여튼 PD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PD 축하드려. 야 얼마 전에 저기 뭐야 저걸로
플러스 친구에다가 글 단 분도 있어. 그 면접 봐서 붙었대. 근데 형님의 썰이 도움이 됐대. 나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어. 무슨 썰이 도움이 됐을까? 그냥 드립인가? 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뭘 얘기했길래 면접을 붙었다는 거지? 뭔 얘기를 했겠? 트럼프 형 욕했나? 시진핑 형이 왜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나? 아니면 부장님도 인생 스노우볼 좀 굴려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나? 제가 산에 창업을 하고 싶지 말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부장님 변기 비대가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고, 진짜 뭐 왔어 뭘로 해서 면접을 봐서 붙었대. 물론 나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거기엔 그렇게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붙으셨대요. 사실 제가 앞으로 금요일 날에는 그냥 그 주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려 하고 있어요. 뭐 제 방송이 뭐 별로 재밌지도 않고 그닥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하잖아요. 2번 정도 하잖아요. 2번 정도 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이거든. 잘 안 보여요. 늦게 보지. 신문에 화제가 될 때쯤에 늦게 보잖아. 뭐가 요즘에 어떤 자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그 얘기는 아직 잘 안 했거든. 실시간적인 얘기는 사실 잘 안 했어요. 뉴스는 많이 해도, 예를 들면은 베트남 펀드가 작년에 뜰 때 요즘에 베트남 많이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다가 안 했었어요. 왜냐면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잘못 얘기하면 항의 쪽지가 항의 톡이 엄청나게 올까봐. 근데 뭐가 요즘에 많이 팔린다 정도는 앞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주식 종목은 얘기 안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게 뭐 재미도 없고 뭐 앞으로 뭐 그렇게 미래의 방향성이 보이는 방송은 아니지만, 와서 여러분들이,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1시간 2시간 이거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돈 아깝대. 시간 아깝니? 시간 아까운데 뭐 하나라도 도움이 받고 나가야지. 단돈 100원이라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채팅 보내는 비용 완전 무료인가요? 그렇지 않을까? 뭐 숫자가 있긴 하던데 그거 다 쓰면 뭐 안 채워줄라? 채워주는 것 같던데.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다음번엔 여러분 로또 만약 그거 들고 도망가면 안 돼. 어떡하라고? 친구가 갈구는 것 같으면 뺏은 다음에 먹어버리면 돼요. 입에 일단 넣고 이빨 꽉 깨물고 얘기하는 거지. 다시 말해봐라, 성큐브린드 이러면은 친구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형님으로 모시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죠. 입에 꽉 깨물고 성큐브린드 이러면은 여러분이 승자입니다. 근데 들고 도망가면 여러분이 패자지. 결국에 압수당했을 거 아니야. 어? 성큐브린드 때리네. 너 치네. 하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절고 나가는 건 제 할 바 아니죠. 절고 나가는 건 제 할 바 아니고요. 원펀치 날아오면은 걔가 여러분들 못 쳐. 네가 날 때리면 너 눌려서 삼키지. 눌려서 치겠니 너를? 어? 가뜩이나 삼키려고 이빨 꽉 깨물고 있는데 그 치면은 놀래서 삼키지. 치네 하면 꾹싹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로또 경기가 그렇게 여러분들 장난을 치면은 대안은 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리미리 정답을 알면은 저기 딱 정답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입에 넣고 딜을 하는 거죠. 9대1, 8대2 내고는 근데 잘못하면 협박죄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상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 그딴 장난을 치다가는 진짜 그 쇠고랑 찰 수 있고요. 삼켜버린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놀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여러분 근데 그 가까운 경찰서로 소환될 수 있죠. 소환의 문이 열리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유치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카페에서 들고 튀었다가 절도죄로 잡힌 친구한테 로또 1등 보여줬어? 어떻게 이상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하여튼 먼저 붙은 KBS 붙은 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제 거기에 뭐 면접 붙었다고 남긴 분도 축하드리고, 항상 여러분들 앞날에 돈을 많이 버는 때가 있도록. 자, 그럼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날 예정이에요. 정말. 왜냐, 오늘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투자 방법에 대한 거는 100명이면 100명의 방법이 달라요. 제가 드리는 건 원론적인 얘기일 거야. 교과서적 얘기. 어떤 분이 또 물어보더라. 흔히 하는 얘기하고 오늘 할 얘기가 다르시나요? 야, 당연히 안 다르지. 당연히 안 달라요. 내가 수학 배울 때 정석부터 배우잖아. 그 정석을 잘 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약간의 팁 정도는 주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인 100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100% 그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답이 없거든. 답이 없어. 야, 예를 들면은 뭐 누가 50원짜리 동전주 갖고 와서 형 이거
어때 살만해요. 그럼 내가 야 그 동전주를 왜 사냐 그랬는데 그때부터 10배가 오를 수 있는 거지. 1000%. 뭐 이렇게 오르면은 욕을 하겠지. 슈카월드에 와서 야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이 자식아 내가 100만 원만 산다 그랬지 자식아 1000%가 올랐거든. 너 1000만 원 늘려 그러는데 너 때문에 만 원도 못 샀는데 1000만 원을 넣었으면 10배면 1억이다 이 자식아 물어내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정도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섞어서 들으면 됩니다. 섞어서 들으면 돼요. 옵션 외가격 베팅에 관심이 생겼다고? 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동전주와 그렇게 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인족이라 그러죠. 코인족.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무슨 주식 뭐가 좋아요? 그럼 머리 털라고 처음 들었어. 저는 코인족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이라서가 아니라 동전주만 갖고 와. 동전주만. 무슨 머리 털라고 들어본 주식을 물어봐야지. 뭐 그래야 뭐 썰이라도 풀지. 오늘은 뭘 물어봤더라? 하여튼 야씨 뭐 들어봤어야 뭐 앞으로지. 왜 동전을 좋아하냐 했더니 그분이 한 명언이 있어요. 그분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진짜 동전주가 싸고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러더라고. 정확하게 싸고 확률이 높잖아요.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은 뭐고 틀린 말은 뭘까? 맞는 말은 싸다. 틀린 말은 가능성이 높다. 싸지 당연히. 망했으니까 거기까지.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니라 말이 틀렸죠. 뭐가 맞는 말이에요? 변동성이 높다죠. 변동성이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높은 거지. 0이 될 확률과 100원이 될 확률이 같을 수 있죠. 50원짜리가 0과 100이 확률이 5대 5일 수 있거든. 거기가 얼핏 생각하기엔 0보다 100이 확률이 높을 것 같잖아.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근데 잘 보면 확률이 그렇게 차이 안 날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변동성이 높죠. 변동성이 높아요. 싼 건 맞지. 왜 싸냐가 문제인 거지. 자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코인주만 하세요? 그랬더니 싸고 무슨 뭐 비직것도 아니고 싸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더라고. 싸고 변동성이 높은 거죠. 싸고 변동성이 높다. 저 요즘 변동성을 좋아하잖아. 자 이게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실제 있던 얘기. 오늘 있어도 따끈따끈한 얘기죠. 그분이 오늘 저한테 무슨 주식 물어본 게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주식 앞에 루트가 붙던데. 자 이제 오늘 할 얘기를 빨리 하겠습니다. 30분 만에 끝나는 얘기. 왜냐면 오늘 한 얘기는 자꾸 얘기하지만은 제 어쨌건 개인적인 뷰고 굉장히 뭐 썰을 풀 것도 없어. 아주 간단한 얘기야. 간단한 얘기.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많은 트레이더, 많은 펀드 매니저, 많은 애널리스트, 많은 PB를 봤는데 그 중에서 잘 되는 분이 있고 못 되는 분이 있고 10인 10색이야.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고. 그거를 보면서 그냥 겪은 하나의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깔려야 될 게 뭘까? 가장 먼저 깔려야 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판단을 잘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정보, 자본? 물론 그런 거 좋지만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내가 못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야 그게 아니라 내 성향을 알아야 된다고. 내 성향을. 내 성향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몰라요. 거기에 앉기 전에는. 포커판에 앉기 전에는 내가 어떤 성향으로 포커를 칠지 나도 잘 몰라. 화투판에 앉기 전에는 내가 쓰리고를 할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 헷갈려. 이게 좀만 위험하면 스톱을 하는 놈인지 광만 들으면 광 팔고 잽싸게 죽는 사람인지 좋다고 시작하는 사람인지 나도 잘 모르거든. 내가 이거 카운팅을 잘 하는지 마지막에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사람인지 사실 앉기 전엔 잘 몰라. 앉기 전엔 잘 모르는데 앉기 전에 몰라요. 실제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트레이딩 하는 위치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자기가 그냥 샀다가 물리면 무조건 버티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아니면은 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인지 있다. 하루에도 이거 10번씩 보는 사람 있잖아. 10번 20번씩 보는 사람 불안하면 팔고 밥 먹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사고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한 번 사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어머 어떡해 하면서 계속 보는 사람 있잖아. 뭘 어떡하긴 어떻게 가격이 빠지는 거지. 어머 어떡해만 한 10번째 여자만 그러지 않아요? 남자도 그래. 그러면서 아예 나중엔 이걸 안 보지. 아예 안 봐요. 이 마음이 상했거든. 나중엔 아예 안 본다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장기 투자를 외치는 거잖아. 나는 장투요. 그래 이런 걸 자주 보지 말랬어. 오를 때 자주 보지 말지. 시효이 떨어지니까 자주 안 봐. 야 오를 때는 자주 보지 마. 왜 팍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끄면은 뭐 오르나? 말라이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돼.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지 불안해서 못 사는지 크기에도 덤덤한지 작게 여러 개 나누는 걸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금의 성격도 물론 중요해. 그게 여러분 자신이거든. 제가 이따가 조금 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진짜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어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버틸 수 없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버틸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흔히 뭐 존버 그러잖아요. 뭐 존버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틸 수 없는 걸 하면 안 돼. 버틸 수 없는 것. 그게 버틸 수 없는 게 변동성일 수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버티고 싶어도 여러분들을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미수, 선물, 만기가 있거든. 선물, 옵션, 만기가 있거든. 만기가 있는 상품들은 할 땐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진짜로. 왜냐하면 증거금 넣고 증거금 이하로 떨어지면은 미수 같은 거는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 증권사에 전화 오죠. 마진콜이라고 팔아버린다고. 여러분들이 못 버티고 싶어도 그런 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타임어택이거든요. 미수하거나 그런 만기가 있거나 타임어택하는 종목 그런 것들이 있어요. 타임어택하는 종목들은 여러분 상당히 타임어택하는 종목이 아니라 상품. 타임어택하는 상품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특별히 페널티를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게임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좀비를 잡잖아요. 그럼 남들은 200일에 걸쳐 잡는데 나는 40일짜리 타임어택을 걸고 들어가는 걸 수가 있어.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컴퓨터하고 1대3으로 싸워. 원래는 이길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10분이라는 타임어택을 한 거지. 10분 내로 이기겠다. 야, 하루 종일해서 이길 때까지 하는 게 쉬워요? 10분 내로 이기는 게 쉬워요? 당연히 타임어택 하는 거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버틸 수가 없어. 미수한 것도 버티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떠나서 마지막에 결국 뭐야? 역마진이 있는 상품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역마진이 있는 상품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순마진이 나는 상품으로 하세요. 역마진이 있는 상품이 뭐가 이렇게 많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라든지 연간으로 수수료가 미수를 했는데 대출이자로 뭐 7%씩 나가 5%씩 나가. 역마진을 가지고 있는 순마진이 있는 상품은 여러분 갖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 어느 정도는. 그게 사람들이 브라질 채권을 많이 하는 이유죠. 일단 순마진이거든. 얘가 망하지만 않으면 왠지 나는 될 것 같잖아. 배당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뭐 배당 3% 나온다, 뭐 2% 나온다 그러면 5년 들고 있으면 10%인데 일단 10%는 먹고 들어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수수료가 낮은 상품들 또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역마진 같은 건 굉장히 불리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스스로 타임어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선물 옵션도 물론 선물 옵션 큰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봤는데 뭐 저희가 하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선물 옵션 할 때는 꽤 내 다리에 족쇄를 걸고 뛰어도 나는 100m를 11초에서 12초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웬만하면은 타임어택 있는 한 것보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기가 될 수도 있어.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타임어택이 없는 거라는 게 난이도가 좀 쉽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워요. 해외 선물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외 선물이
해외 선물보다 아마 사이즈를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는 크게 했을 거야.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또 이 바닥에선 또 좋은 명언이 있어요. 남의 돈으로 할 때 오래 해야 된다. 내 돈으로 하면 100% 내 거고 남의 돈으로 하면 잘해야 막 10% 뭐 이렇게 주잖아요. 20%, 뭐 5%도 주고 2%도 주고 인센티브 비율에 따라서. 그럼 차라리 내 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으로 할 때 남의 돈으로 할 때 오래 하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돈으로 할 때. 그만큼 리스크를 대신 져주는 거잖아.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나를 믿고 리스크를 져주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창업을 했을 때 투자를 받으면 사실은 게임 끝이야. 투자자가 물론 수익도 가져가지만 리스크를 져주는 거잖아요. 수익을 가져가지만 나를 믿고 투자를 받는 순간에 나는 리스크가 굉장히 프리해진다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은 열심히 해서 그 쩐주의 믿음을 배진치 않으면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고요. 이거 일단 큰 얘기를 하는 거고 쿠키 쌀아야 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오늘 할 얘기가 뭐였더라? 뭘 적어왔었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잖아. 그 기본적으로 이런 트레이더나 매니저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은 사고 싶을 때만 살 수 있고 사고 싶을 때만 살 수도 있고 굳이 항상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벤치마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남들보다 잘하고 뭐 이런 게 중요치 않아요. 나의 절대 수익만 중요할 뿐이야.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지 못하는 종목도 없고 하지 못할 것도 없어. 굉장히 프리하죠. 법률적인 것만 빼면은. 응? 뭐라고? 단타쟁이냐고? 단타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별거 다 해봤죠. 지금 이게 이 바닥에 몇 년이 있는데. 이 바닥에 몇 년이 있는데. 자,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대충 얘기 시작해. 여기까지 들었죠. 여러분들 자신의 성향을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정신이 없다. 이거를 진짜 이거 박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정신이 없다 그러면, 이걸 너무 불안해서 이것만 계속 본다 그러면은 이거를 안 볼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돼요. 이거 자주 본다고 뭐가 바뀌지 않거든. 자, 심지어 크게 하는 사람들도 모니터 그렇게 뚫어지게 잘 안 봐. 내가 얘기했잖아요. 심신 다스린다고 만화책 본다고. 진짜입니다. 금융상품들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금융상품의 큰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큰 것 정도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바이앤프레이죠. 누구나 바이앤프레이를 합니다. 바이앤프레이라는데 자꾸 얘기하지만은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기도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야, 이러면 곤란하거든. 나는 기도를 10년을 할 수도 있어요. 5년을 할 수도 있고 내 평생 기도마다 끝날 수도 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11시면 문을 닫으니 청소년 여러분들은 나가주십시오. 뭐 이런 소리 나오면,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덜 했는데, 아, 야, 이러면서 날 쫓아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걸. 기본적으로. 이게 일단 어떻게 보면은 1원칙이라고까지 하면 뭐라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월 4%, 연 32% 이상이면 100억 트레이더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뭐 얼마로 하냐에 따라 다르지. 1억 갖고 월 4% 하면은 400만 원 버는 거네. 1조 갖고 4% 하면은 좋죠. 근데 문제는, 이거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자금 비용이 있어요. 그 자금을 1조를 사용하는 데 따른 자금 비용을 회사에 얼마를 줄 것이냐, 또는 그 1조의 벤치마크가 얼마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1조를 빌리는데 내가 7%한테 빌려왔어. 그러면 월 4%를 연 32% 내려면은 그 총 39%를 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너무 전문적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여러분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뭘 사야 될까?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제가 생각하기에 자산을 사면은 위험이 생기잖아요. 뭘 사든 간에 채권을 사도 위험이 생기고, 심지어 예금에 들어가도 은행에 위험이 생기죠. 모든 위험이 생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나의 리스크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직은 인플레이션의 시대거든.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어. 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올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아직 안 왔잖아. 여러분들과 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자산이 없는 게 리스크야.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빠질 것도 물론 리스크지만 그것만 생각해서 현금만 쥐고 있는 게 더 큰 리스크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엄청 위험한 베팅을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읽는 거거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일단 까고 들어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를 깠어. 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를 까면은 여러분 한 10년만 깠다고 쳐봐. 그냥 뭐 앉아서 생그지가 되는 거죠. 남들은 집을 산 사람은 그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4%씩 먹은 거잖아. 예를 들면 옛날에 한 10년 정도 전에 2억짜리 집을 자기 돈 1억을 넣어서 2억이 됐는데 그게 연 3%, 뭐 물가 상승률 3%만큼 올랐어. 1억 은행한테 더 빌려서 뭐 이렇게 했는데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걔는 스노우볼이 되는 건데 나는 반대로 불안해서 1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었어. 그럼 나는 계속 마이너스 2%씩 깎이는 거죠. 걔는 스노우볼로 굴려가고 10년 뒤에는 뭐 볼이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요만하잖아요. 하나는 요만하다고. 응? 2018 수능 만점자 중에 민준홍이라고 있는데 나 닮았다고? 뭐 준홍이니? 준홍이니? 유튜브 치면 나온다고? 뭐 준홍아 안녕? 그래서 아니 준홍아 그래 잘했어? 수능 그래 수고했다. 그래. 야 가끔 전화 오더라야. 무슨 뭐 동문회에서 뭐 무슨 뭐 발행하는데 기부할 생각 없으시냐고 가끔 전화 오더라.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제가 버는 게 없어서 기부까지 못 하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동문회 뭐 전화번호 사라고 3만 원이니까 4만 원짜리 항상 사라고 전화 오는데 야 제가 이제 3만 원이 그게 유튜브가 수익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고 끊어요. 여기서 준홍아 그 나중에 네가 뭐 사줄게 그 전화번호 뭔지. 지난번에 또 뭐야 뭐 선배님 세터 하는데 와서 뭐 술자리 같이 해달래. 그래서 내가 순간 물어볼 뻔해서 세트에 모두 몇 명 나오냐고. 최소 100명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00명의 술값은 제가 내는 건가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제가 차마 거기까지 물어보지 못했어. 세터에 100명이 나온다면 선배는 몇 명 나오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려다가 그럼 이 사람이 머릿속에 나누기 N을 하고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야 바빠서요. 야 세상에 야 하필 그날이네요. 제가 그날만 아니어서 확 가려고 그랬는데 바쁘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끊었어요. 야씨 몇 명이 나오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 지난번에 또 학회 무슨 뭐 모임이 있대. 그러면서 선배님 참석해달래. 몇 학번이라더라. 뭐 14인가 1호인가 16인가 뭐 선배님 참석해달래. 도대체 나랑 몇 살 차이 나는지 지금 계산이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저를 알기는커녕 뭐 이렇게 저한테 소식을 듣면서 전화번호 보고 전화했겠지. 선배가 참석해야 되나 선배 카드가 참석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또 갑자기 바쁜 일이 그날 방송해야 되는구나. 시청자의 소중한 약속 때문에 제가 도저히 못 가겠네요. 그리고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었어요. 카드가 참석해달라는 말 같길래 잠깐 고민을 하다가 제가 거기 가면 아는 사람이 일단 영예 수렴할 거 아니니. 걔네보다 몇 년 선배인 거냐? 대충 1호 학번이면 대충 18년 선배잖아요. 18년 선배. 와씨 여러분들 18년 선배 기억나? 하여튼 뭐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시청자의 소중한 약속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시청자의 소중한 약속이 아니었으면 참석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준홍이 잘생겼어? 그래 준홍이 수고했다. 잘생겼다. 수고했다. 자, 뭔 얘기하다 왔냐? 뭘 사야 되는가? 아까 뭘 사야 되지? 대충 일단 원칙은 얘기해줬어요. 타임어택 하는 건 웬만하면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이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타임어택 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응? 경륜퇴직이라고? 우리가 필요한 거야? 쿠키가 필요한 거야? 야 쿠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을 하면 정말 경기도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야 그 아리따운 분들이 하는 방송에나 가야 뭐가 많이 나오는 거지. 시꺼머리 축축한 아저씨들이 모여서 오늘은 뭐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칙칙한 방에서 뭐가 나올 기대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을 갖고 생각을 하자. 제가 왜 여기서 경제 무슨 뭐 창업 뭐 스노우볼 왜 얘기를 해? 우리는 왜 그걸 귀담으로 듣고 있나? 당연히 우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짹짹짹짹 거리면서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있는 분들은 와서 이 얘기하면 아 지겨워 저 뭔 얘기를 저렇게 하냐 저거. 뭐 그래서 얼마 번다고? 아 나 씨 그냥 은행에 넣어. 한 30억만 넣으면 야 쏠쏠하더라. 울씨 뭘 귀찮게 그거 해. 한 30억 넣어 그냥. 나 귀찮네. 한 30억 모자라 50억 넣던가 한 2% 받으면 야 뭐 살만해. 뭐 50억 넣으니까 1억 나오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짹짹짹짹 거리는 거는 우리는 50억을 넣게 당연히 너도 없고 나도 없기 때문에 짹짹짹짹 거리지 않겠니? 와서 열심히 듣겠니? 이 게임하고 싶은 순간에 와서 뭐 쓸데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어요? 당연히 이쪽에 관심이 있다는 건 뭐야? 이쪽에 굳이 관심이 있는 거는 굳이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크가 이상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입니다.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관심이 잘 없을 수 있어요. 중국이요? 자, 곧 관리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시청자 28만 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28만 명. 중국에 가서 무슨 얘기하면 28만 찍을까? 제가 한국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게 매국노 컨셉 가면은 28만 찍지 않을까? 매국노 컨셉? 물론 한국에서 수많은 그런 안티들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야 안티들이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일단 28만 명이 중요하지 않겠어?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아니 쇼트트랙에서 쟤는 왜 자꾸 우리 중고런에 왜 발을 거는 거야? 아 잘못했네. 누구 잘못했네. 뭐 요즘 누구냐 잘 타는 분이. 옛날엔 진선유 뭐 이런 분이었는데 우리 선유가 잘못했네. 아 왜 그거 다리 걸어? 아니면 우리 동성이 형 잘못했네. 왜 오노야 앞을 막아? 나 제가 대신 대표해서 사과드려요. I'm sorry 이러면은 28명 오지 않을까? 한국에서 내 욕을 뭐 100만 명이 하면 뭐야? 뭐 걔들이 나한테 돈을 주나? 중국에서 28만 명이 옛다 잘했다 하고 1,000원씩만 던져주면 허허 괜찮네요. 요 컨셉 괜찮죠. 괜찮습니다. 야 그리고 제 이름이 순식간에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올 거 아니야. 나라 잃은 놈이 한 명 있다. 나라 잃은 컨셉.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 중국에서 살지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이건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애국자로서는 이게 상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야, 나쁜님 감사합니다. 매국 컨셉 하니까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500개씩이나? 제 방송은 5개 정도 주면 적절하죠. 옛다 잘했다야? 옛다 매국놈입니까? 아 그래서 나쁜이야? 나쁜 놈이라고? 아 나쁜 말 하면 주시는가 보네. 나쁜인 거 보니까. 야, 요 컨셉 괜찮은데? 자, 우리 큰손 나쁜님을 이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 나쁜 소리를 하면 되는 거네. 나쁜데 요거. 하여튼 제가 그래서 곧 나쁜 말을 해서 28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차이나 넘버원. 타이완 이즈 매드. 데이야 백어. 이거 나우씨. 쎄. 역시 우리 방 시청자답다. 나서마 고마워. 훌륭하다. 훌륭해. 내가 하나 막지 않았어. 하나를 막으면 우리 형들이 말할 말을 못할 것 같아서 하나를 막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죠. 나서마 잘했어. 그래서 판다TV에 가서 오늘 수익 1억 났다고? 씨 훌륭하신 분이네요. 갑자기 AD를 올려드리고 싶은 욕망이 불끈불끈합니다. 야 갑자기 나쁜 님이 아니라 나쁜 형으로 보이는데? 오호 훌륭하신데요 갑자기. 나쁜 형으로 보이는데? 훌륭하십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야 24분 남았어. 잠깐만 얘들아 24분 남았어. 야 나도 하루에 1억 번 적 있어. 내 돈은 아니지만 10억도 번 적 있어. 내 돈은 아니지만. 한 게임 고스톱 치면 줘도 벌더라야. 한 게임 고스톱 치면 내 돈은 아니지만 번 적은 있죠.
1조 날린 적도 있고 한게임 고스도 한 적은 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 일단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을 했죠. 파악을 했어요. 무엇을 사야 할 것인가? 웬만하면 타임어택은 하지 맙시다. 웬만하면 정말 보이면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다리에 족쇄 밀고 뛸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사야 될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당연히 자금 성격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그게 조금 있으면 등록금으로 내야 돼. 이번 학기 등록금으로 내야 돼요. 야, 그러면 타임어택이거든 사실. 타임어택이거든. 제가 얘기했죠. 제 선배, 애널리스트가 된 선배, 엄마한테 컴퓨터 산다고 얘기한 돈으로 질렀다가 상장 폐지당한 분. 훌륭한 애널리스트의 첫 거래가 얘기했잖아. 몇 번 얘기했잖아. 진짜 컴퓨터 산다 그랬다가 그거 샀다가 거래 정지가 뭐야? 이거 뭐지? 뭐 이런 게 뜨네. 그러다가 어머니가 지방에서 올라오실 때마다 여자친구 방에 있는 컴퓨터를 힘들게 날려서 자기 방에 갖다 놓은 진실입니다. 진실. 20년 전의 진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시진 않겠지?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타임어택을 한 거지. 근데 그분은 타임어택을 하긴 했는데 뭐 또 터지는 바람에 지금이야 뭐 엄청 훌륭한 애널리스트긴 하지만 본인 얘기 아니죠. 본인 얘기 아니에요. 여기 진짜로 그 컴퓨터 뛰어와서 엄마가 왔을 때 방에 갖다 놨어요. 어이 그때 산 컴퓨터야 이러고 어머니가 가시면 들고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타임어택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뭘 살지를 결정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다? 없는 거다. 가장 크다기보다는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예요. 여러분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유리합니다. 당연히.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무엇을 살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의 성격을 봐야 되거든. 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좀 상세적인 팁은 조금 전에 얘기해 드릴게. 여러분들이 과연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당연히 기금의 자산 가격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이 돈의 성격을 분석해서 뭘로 시작하냐면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배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교복 아니야. 이거 그냥 회사 입고 다니는 옷이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배분으로 시작해요. PB들 만나면은 처음에 하는 게 그거야. 여유 자금이 10억이 있는지 20억이 있는지 30억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분의 성향을 대충 보고 요 정도 수익률을 올릴 것 같다. 나이나 성향, 전체 재산 이런 걸 본 다음에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배분을 해요. SAA, TAA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배분을 해. 근데 여러분들과 나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배분을 할 돈이 잘 없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배분을 하면은 그게 푼돈이 되잖아. 그게 문제잖아요. 배분을 할 꺼럭지가 잘 없어. 하지만 자금이 좀 커지면 배분을 해야 됩니다. 배분을 할 꺼럭지가 지금은 잘 없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은 위험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위험은 변동성이거든요. 위험이라는 건 변동성이야. 왜 비트코인이 위험이 그렇게 커요? 비트코인이 0이 될 확률이 높아서? 다른 것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0이 될 확률이 낮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험이 크다 그러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높은 상품을 내가 견딜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여러분 좀 미세한 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안전자산 사는 건 상관없으니까 주식이 말고 어떤 상품을 사고 싶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 메인 포트폴리오로 간다. 만약에 메인 포트폴리오로 간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초고 위험 정말 변동성이 큰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아래가 막혀있는 상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래가 많이 막혀있는 상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세런더 랠리, 바이온 딥스, 트렌드 팔로워, 컨트레리안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일단 트렌드 팔로워는 뭐예요? 간 거 따라가는 사람이죠. 쭉쭉쭉 가는 거. 이거는 상당히 유효한데 지수, 종합 지수 같은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용할 수도 있는데 종목적인 측면이거나 지수도 많이 간 측면에서는 이게 많이 갔다 그러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게 너무 탐나 보여도 늦으면 안 할 수 있어야 돼.
기회는 많이 오거든. 기회는 많이 와요. 저거 하나만 보고 어떻게 오늘 상한가인데 사야 돼 말아야 돼 상한에 말아야 돼.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한 17% 올랐어 18%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 한 이미 2,000원짜리가 한 4,000, 5,000원 가 있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이거 8,000원 갖고 갈 때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근데 놓친 버스는 뒤에서 매달리면 떨어진다. 버스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 갔잖아. 지하철이 출발했어. 저거 너무 빨리 가네 하고 뒤에서 매달리면 잘못하면 여러분 그 조단형 강을 건너는 거죠. 요르단 강을 그냥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인 포트폴리오라면은 메인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변동성을 관리하는 그 정도 자산이면은 할 수 있지. 근데 메인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를 넣을 때는 갈 때는 과감하게 안 쳐다볼 수도 있어야 돼. 개인이라면은. 매니저라면 그러면 안 되지. 매니저라면은 지수나 어떤 벤치마크, 자기 벤치마크가 달리면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 늦더라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평가하는 기준인데. 근데 개인 투자는 늦으면 안 따라갈 수도 있어야 돼. 자기가 보기에. 따라가면 먹을 것 같지. 먹을 때도 많고 안 따라갈 수 있는 강단도 있어야 돼요. 따라갈 때도 따라갈 필요하긴 하지만 유명한 단어 있죠. 세론더 랠리 바이온 딥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론더 랠리 바이온 딥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박스권에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라는 거잖아. 세론더 랠리 막 랠리할 때 팔고 바이온 딥스 아래를 많이 빠졌을 때 사라는 건데 저는 이 중에서 더 여러분들한테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 같은 측면에서 보면은 세론더 랠리는 하고 싶으면 하면 돼. 세론더 랠리는 막 가고 있는데 많이 먹은 것 같아서 팔고 싶으면 팔면 돼. 안 팔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자기 자유야. 할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바이온 딥스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파워풀합니다. 지수 같은 우상향하는 조건을 가진 그런 어떤 상품? 코스피 지수나 S&P 보면은 거의 100년 우상향하고 있죠. 각도가 어떻게 됐건 간에 100년 우상향하잖아. 바이온 딥스는 그런 상품에서는 상당히 유력해요. 물가 상승률만큼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산 코인 주식은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수가 있지. 그런 데다가 함부로 대입하면 그냥 말 그대로 손 잘리는 거고요. 그걸 뭐라 그래?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는 말은 바이온 딥스 하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은데 어떤 건지를 보고 해야 되거든. 내가 바이온 딥스로 얘기했다고 야 코인주 떨어진다 동전주가 야 200원짜리가 50원 됐어 야 바이온 딥스야 하고 사라는 소리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길다고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포트폴리오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가는 기본적으로 최소 우상향 긴 트렌드를 갖고 우상향할 때는 바이온 딥스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노리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공포할 때 사라는 거잖아요.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종목에서는 어렵지. 지수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어저께 피터 린치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 자기 펀드의 20%는 항상 현금으로 들고 있도록 노력을 한다 그랬잖아. 왜? 갖고 있는 막 주식이 막 빠지고 막 폭락이 올 때 그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오 좋아 난 아래에서 살 수 있겠구나 이걸로 좋아하는 거잖아. 가격이 막 빠지는데도 그러니까 20%를 항상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야. 그날을 기다리며 바이온 딥스를 하겠다는 거죠. 이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또 괜히 이상한 형 비트코인이 700으로 바이온 딥스 했어 그랬는데 왜 300까지 하고 나한테 저기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마요. 그럼 그 소리가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직은 자꾸 얘기하지만은 우상향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상향하는 상품은 바이온 딥스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상당히 파워풀해. 불안해도 길게 보면 파워풀하다는 거야. 길게 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충격이 와서 주식 지가지수가 코스피가 쫙 내려가. 집값이 쫙 내려가. 쫙도 안 내려갔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쫙도 안 내려갔어요. 미국은 쫙 내려갔어. 우리는 그냥 꿀렁 한번 했죠. 꿀렁 한번 했다고. 미국은 쫙도 안 내려갔는데. 하여튼 주가지수로 치면 주가지수 쫙 내려갈 때는 언제나 여러분들은 바이온 딥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해요. 6개월 1년은 깨질 수도 있겠지.
형 코스피가 2,400인데 충격받아서 뭐 1,500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이옴디스를 샀는데 700 갔어요. 갈 수 있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정말 황무지가 되지 않는 한 그거를 글쎄 나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현금이 있으면은 바이옴디스 살 것 같아요. 바이옴디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정확히 어디에 사야 되느냐? 정확히 어디에 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확히 어디에 사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정확히 어디에 사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알기 힘들어요. 정말로. 그걸 정확히 맞출 필요도 없고, 물론 트레이더라고 맞춰야겠죠.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한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노리고 들어갈 필요 있는데 여러분들의 제가 보기에 70%나 80%는 그냥 분할 매수가 낫습니다. 바이온 딥스라고 생각되면은 분할 매수로 예를 들면 2,400에 700까지 가. 그러면 1,600에 좀 사고 1,200에 좀 사고 700에 좀 사고 600에 좀 사고 이러면은 평단이 한 1,200 될 거 아니니? 1,100이나. 여러분들은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전문 트레이더는 어떻게 하느냐? 전문 트레이더 그렇게 하면 잘리죠. 잘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할 것 같아? 당연히 여러분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꼬리를 그립니다. 걔들은 그렇게 해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꼬리를 그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꼬리를 그려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차트 분석이라는 걸 하죠. 펀더멘털 분석을 한단 말이야. 펀더멘털 분석과 차트 분석을 해요. 기술적 분석을 하고 펀더멘털 분석을 해서 여기다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생각하기 여기야. 뭐가 이렇게 맞나? 여기 하고 들어가. 그 다음날에 내가 생각한 것처럼 오르기를 프레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꼬리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들어가죠. 그 사람들만의 원칙이지. 그런 원칙. 원칙이 있는 거는 유리한 게 뭐냐면 손절이 확실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많은 그런 지점은 자꾸 얘기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점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포지션을 컨트롤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제가 접속을 안 해왔는데 이런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데 기술적 분석 같은 걸 할 때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아직 본 얘기를 빨리 하자. 잠깐만 어디 갔지? 어디 있더라? 이거 아니다. 제가 회사에서 볼 땐 이걸 안 봐서 이거 어떡하니까 그림 그려지던데. 제가 기술적 분석하는 예시 같은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investing.com을 켰는데 제가 회사에서는 이걸 안 사용해서 이게 어떡하니까 저걸로 넘어가던데. 이건가? 테크니컬 썸머리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말고요 아저씨. 아이고 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떡하는지 모르겠다. 잠시만요. 어떡하니까 되던데 회사에서.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이거였나 이거? 차트. 하하하하 모르겠다. 하하하하. 어떡하니까 그림 그리는 걸로 넘어가던데. 이건가? 맞네요. 자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아래 잠깐만 다시 잡자.
코스피인데 예를 들면 어떻게 브라키오사우루스를 그리는지 대충 사람마다 이건 정말 백인백색이야. 소위 차티스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코스피인데 2000 몇 년부터냐? 2017년부터네요. 2014년부터 지금 이렇게 코스피 많이 올랐죠. 나름 많이 올랐죠.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정말 많은 걸 그려요. 예를 들면은 이거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밖에 안 보이나? 먼슬리라면 좀 잘 보이려나? 10년 좋고요. 제가 10년이다. 2009년, 2008년. 자,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캔들이 아니라 그냥 했는데 선 이렇게 쓰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작은 걸로 원래는 데일리 차트 이런 걸로 하는데 그건 귀찮으니까 먼슬리를 보면은 이 사람들도 뻔해요. 어떤 아이고 지우자.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뭐를 보냐? 다들 그림을 그리죠. 예를 들면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이렇게 그린 사람은 이 대안에서 움직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그릴까? 뭐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린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 말고 자, 이 사람은 이게 모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쵸? 그럼 모이면 여기서 사겠지. 이걸 뚫렸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다른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그려볼까? 이 한마디로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난민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똑같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리는 법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있어. 물론 이렇게 그림만 그리지 않지. 가장 대표적인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여기서 이제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스토캐스틱 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일목 키고, 어떤 사람들은 뭐 MACD 키고, 어떤 사람들은 이평선 키고 막 그러잖아요. 왕김이 뭐야? 그리잖아요. 그럼 보조지표 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거를 어려워 보이고 많아 보이는 걸 할 필요는 잘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잘 없어. 그거 막 수십 가지 다 해갖고 전문 투자자이면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개인 투자자냐고? 회사원이거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뭐 굳이 뭐 이거를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까지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 막 어려운 말을 막 RSI가 어떻고 뭐 스토캐스틱 뭐 몇을 이동 평균이 어떻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 사람들은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발부터 그린다. 저 사람들은 등부터 그린다. 저 사람들은 꼬리만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을 하면 할수록 저 사람들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를 그리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돼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 어려운 말을 하면. 제가 옛날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20장짜리 30장짜리 PT 만들어서 막 회사원들한테 그거 저거 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가서 PT 만들어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했거든요. 내가 해서 뭐해? 할 때는 아는데 뭐 하고 나면은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어요. 자기만의 패턴이.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저기 물론 사후 분석이긴 하지. 물론 사후 분석이긴 한데 자기만의 패턴이 있는 거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턴은 알아두면은 좋긴 하죠. 몇 개라도. 예를 들면은 쐐기형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쐐기형, 뭐 깃발형, 그리고 추세선 뭐 이런 거는 알아두면 좋아. 알아두면 좋은데 그 이상이 되는 거는 여러분 뭐랄까? 그건 마치 롤을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아이템에 세부 뭐 내구도, 세부 공격력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지, 뭐 물약을 빨면 틱당 몇이 차지, 뭐 이런 거 아는 거거든.
뭐 기본 이 영웅의 기본 피는 172인데 쟤는 163으로 시작을 해. 레벨 1 오를 때마다 쟤는 4가 오르고 얘는 6이 오르니까 1에 오르면 얘가 피가 2 정도 높은데 방어도가 1.5인데 그 방어도 공식에 의하면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백날 얘기해봐야 롤은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잖아. 그래서 한 발 안 맞으면 되지. 피가 20 많으면 뭐하고 방어력이 뭐 1 높으면 뭐야. 한 발 피하면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야 사실은. 선빵 스킬 날리면 어베베베 하다 죽는 거잖아. 어버버버 하다 죽는다고. 뭐 그거 뭐 어려운 수식을 써갖고 이게 뭐 15일 이동평균에 비밀이 숨어있다, 63일 이동평균에 무슨 뭐 황금룰이다. 무슨 황금룰이 한 번 피하면 되는 거. 궁 맞히면 끝나는 거지.